기념공원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내부에서는 사정상 영상 촬영이 좀 불가능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러 왔는데요. 민주쌤은 공원 안에 보시고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희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상 촬영도 어렵고 어린 아이가 뛰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시는 걸 보고 이곳이 어떤 공간이고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여기 방문해야 되는지를 그런 제재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올 때도 전쟁을 위해서 와주셨던 분들이 여기 묘지로 있는 곳이니까 학생들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정숙한 태도로 입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부지도 넓고 규모도 크고 또 안치된 유해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고 학생들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느낀 것처럼 좀 글로만 읽었을 때와 다른 느낌을 직접 체험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특히 좀 기억에 남는 장소가 있었나요? 저는 그 도원투 수로가 인상에 남았는데요. 그 묘지들을 쭉 지나다 보면 중간에 수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가장 최연소 전사자인 도운트, 호주의 도운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수로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7살이셨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오게 될 학생들의 나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한번 알고 나서 이곳에 오면 조금 더 와닿는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학생들에게 만약에 너희라면 한국이란 나라에 와서 참전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여기 유엔 기념공원에 와주셨는데 우리 현장 체험 학습을 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리 유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는 우리 세계인으로서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의 지구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그런 이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채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커다란 전쟁이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최초이자 제가 알기로 유일하다고 하는데 유엔군의 이름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정부는 몇 년도에 유엔에 가입된지 아시나요? 민주쌤? 1991년 아닌가요? 역시 우리 햇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잘 아시는군요. 1991년도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에 161번째로 가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1991년 9월에 북한도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도 유엔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는 하나의 나라야? 두 개의 나라야? 이렇게 된 거예요. 북한은 160번째로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됐고 우리는 161번째로 유엔에 가입한 국가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민족끼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1991년도 12월 달에 남과 북의 그 국무총리와 연영묵 총리와 우리 정원식 총리로 기억하는데 그 두 분이 만나서 남북한 사이에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우리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기본 합의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류 협력하자, 서로 싸우지 말자. 이제 이 남과 북이 평화로움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우리의 관계를 형성한 이유는 바로 유엔에 가입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91년도에 유엔에 각각 단독으로 가입한 이후에 그해 말에 12월에 남과 북의 당사자들이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외국이다? 그냥 하나의 나라다? 뭐라고 했을까요? 남과 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단계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 기본 합의서에 나오게 되고요. 또 2005년도에 남북한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법률 조항으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한 관계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현재는 휴전 상태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을 쉬고 있어서 전쟁을 다시 하자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에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와서 꼭 이 부분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948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해방이 되고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안반도를 나눠서 이렇게 있던 그때 1948년도에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그죠?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도 4.3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유엔에 각각 가입했던 것들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계인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럼 좀 이해가 되나요? 와,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부산에 제가 자주 찾아오는데 여행 와가지고 여기는 멀어서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왜 추천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네, 저도 몇 번 와보긴 했었는데 올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사실 바다 앞에 절이 있는 게 되게 흔하지 않잖아요. 너무 예뻐서 꼭 학생들과 와볼 만한 장소 같아요. 그런데 통일 이야기를 문공사에서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여기에도 보면 평화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 편에 저렇게 있어요. 몰랐죠? 이 나무 뒤에 가려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면 평화의 불이라고 되어 있고, 남과 북이 여기 보면 남과 북이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하며 기원하며 여기에 평화의 문을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몰랐죠?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죠. 이게 크게 보여 있지는 않지만 네. 여기 아름다운 경치, 뭐 종교적인 장소이기도 하지만 종교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게 아름다운 곳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 이곳에서도 남과 북이 평화롭게 살고 통일이 되는 것을 기원하고 있다. 요거를 사실은 짜잔 하고 제가 깜짝으로 알려주고 싶었죠. 교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그거는 아니고, 또 여러분들 그 설악산 가봤어요? 설악산 옛날에 한번 옛날에 가봤습니다. 설악산도 딱 들어가면 그 입구 쪽에 신흥사라고 엄청 큰 절이 있는데 거기에 통일을 기원하면서 만든 통일청동 대불 좌상이 있어요. 큰, 아주 큰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뭐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이렇게 통일을 기원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제가 또 그렇다고 불교 한 특정 종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기독교라든지 다른 천주교라든지 또 다른 여러 종교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기도의 힘을 빌어 가지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아름다운 곳에서 기분도 좋아지는 곳에서 통일을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왔습니다. 데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통일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 가서 한번 경치를 마음껏 한번 즐겨보세요.